자, 2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영화 감독이나 광고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어디인가요? 또 지금부터 치중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싶어갖고 그쪽 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영상 관련,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 또 광고 PD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꿈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보면은 괜히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로 상담을 해주실 추현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학생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영화나 광고 PD를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은 네. 만약에 영화 감독하고 광고 PD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고 왜 그런지 짧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광고 PD를 선택하고 싶고 네. 이유는 네. 영화보다는 광고가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빈번하게. 그래가지고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뭔가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 상담도 해주실 최은경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3학년이니까 수시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할 텐데 수시 네. 전형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전형이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그 생기부는 너가 예술 그쪽으로 하기엔 좀 부족하니까 점수만 보고 가는 지원으로 하는 게 괜찮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시 위주로 이제 네. 상담을 해주신 거네. 네, 만약에 이제 수시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쪽은 이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교과는 네, 이제 논술.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혹시 써본 적이 있나요? 자기소개서 1학년 때 그 수행평가로 한번 적어봤는데 그때 적은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완이 고등학교 1학년 필요하겠죠. 때는 쓸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근데 고3 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내용이 좀 충실해지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 두 분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추현진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 분석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일단 굉장히 높고요. 또 친절하고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밝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야지만 좀 직성이 풀린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평균은 2.37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2.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희망대학을 보면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를 희망하고요. 직업으로는 영화감독, 광고 PD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선호도를 이어서 보자면요. 우리 학생 성취도가 가장 좋은 영역은 영어와 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수학은 상대적으로 가장 못하는 과목으로 꼽고 있고요. 선호도 또한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화학과 생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물리지구학에 대한 좀 선호도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학생의 장단점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학생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예능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경영, 사범, 사회과학 계열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학생에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분석 결과 일관성 비율이 좀 D가 나왔어요.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D가 나왔다는 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조금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본인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직업이 영화 감독 그리고 광고 PD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역시 분석에서도 보면 예술 계열 그리고 또 경영 계열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추현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희망 직업이 적성과 잘 맞다고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예술적인 어떤 재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아티스트적인 또 연출가로서의 역량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경영적인 부분도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광고 PD나 영화 감독으로서 뭐 팀을 꾸려나가거나 아니면 영화를 아니면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광고 PD가 된다고 한다면 광고 PD의 능력 중에서 본인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요? 저는 광고 PD가 되면은 아이디어는 엄청 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요? 좋은 건데요? 우리 학생 좀 제일 창의성이 중요하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거와 좀 대비를 해서 한번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직업 환경 분석부터 보겠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해외형과 그리고 기업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창업형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위로 보는 것은 창업형이고요. 일단 자기주도적인 직업 환경을 원하는 또 대인관계에서 중시적인 포인트를 갖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이죠. 약간은 리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리더의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어떤 팀을 또 어떤 내용과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장점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업형이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같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광고 PD라는 업무에 있어서는 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형도 조금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해외형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높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산업 선호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산업 선호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높게 나온 1위는 개인 서비스 분야고요. 그리고 2위는 제조 산업 분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제가 처음 이제 분석을 느꼈던 것은 학생이 원하는 광고 PD나 영화 감독으로서는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내서 결과물을 내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환경과 또 산업 선호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런 장점과 적성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직업들을 더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업 선정할 때는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기준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현재 예체능 계열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야를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흥분 분야가 각 직간접적으로 미래의 직업과 연결되도록 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 능력 부분에 있어서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창의력과 또 본인이 얘기했던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는 직업은 첫 번째로는 문화 마케팅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터, 광고 홍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자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 관련 공기업에 종사하는 광고 방송인으로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꼭 생각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생소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문화 마케팅 전문가, 또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문화 관련 공기업 이런 쪽에서 이제 직업을 한번 검색해보고 탐색해봐라 이런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그 직업들을 보면 꼭 어떤 학과를 가야 된다라는 정시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은 되게 다양한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학생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자 보면 일단은 1번째 신문방송학과를 전천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영문학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학과를 가는 것이 일단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학과를 추천함에 있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느 학과를 가든지 간에
본인이 사회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작업은 학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학생 아마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적성에 맞는 진로 설계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갑 활동, 최은경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2.37 등급이고요. 모의고사도 역시 2.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신도 또 좋고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그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는 좋은데 지금 이게 이제 졸업생들이 포함해서 시험본 6월 모의고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이 이 점수가 정말 수능 때도 이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도 좋지만 내신도 모의고사도 아주 탁월하진 또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를 지원할 때 좀 잘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이제 비교과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내신이 좋으니까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어, 영어, 세계사, 세계지리 이렇게 사탐 과목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가 있나 봐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2위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으로는 이 학생이 이제 꾸준히 무지개 지역, 고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를 영상 제작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또 이 학생 역시 연기 지도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좀 독서 활동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까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3학년이니까 비교과를 더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내신 관리를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뭐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했고요. 보완할 점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는 대학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동국대학교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 동국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동국대학교에 이제 수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우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종합 전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고요. 근데 이제 두드림하고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의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100이에요. 네. 그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7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가 서류 100이 아니라 교과 100이에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등급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동국대에 만약에 지원을 이제 이 학생이 고려한다면 두드림 전형이나 이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인데 두드림 전형은 그냥 전 서울 학생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하는 지역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거 역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 지원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상향으로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자, 동국대 수시 모집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 수시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치중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정시로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위주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국대는 조금 성적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대나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또 단국대 죽전, 뭐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한국외대 글로벌 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그 서울 지역은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국립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 수도권 대학을 갈 것인지 요거를 이제 부모님하고 좀 상의해서 그 수시 지원할 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그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을 실시하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내신도 좀 우수해야 되고 비교과도 좀 풍성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또 중복 합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 공부해야 될 과목과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사실 이 학생이 이제 내신도 좀 괜찮고 모의고사도 괜찮은데 지금 그러면 내신 위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그 모의고사에 치중할 것인지 약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으면 학생들이 이제 성적을 그 다져서 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요 과목은 시간을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등급이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그 정시만 지원하는 거는 약간 좀 그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도 한번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학생이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비교과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했지만 많은 활동에 참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교과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그 패턴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대신 이 학생이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근데 수능을 막 112 이렇게 맞추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도 그렇게 아주 탁월한 교과 전형에 딱 붙을 수 있는 1등급대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교과 전형에 지원하되 수능 최저 등급이 높은 그 대학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홍익대가 그 교과는 조금 낮아도 지금 이 학생이 영어는 1등급이 나오니까 1등급을 반드시 유지하고 네. 국어하고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 영역은 3등급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영역이 평균 2등급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전 영역에서 4등급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다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가 지금 현재는 나와요. 현재 나오는데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 또는 심지어 수능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걸 향해서는 지금 이 학생이 나오니까 그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홍익대 교과 전형에 지원을 좀 목표로 하고 내신과 모의고사를 준비하되 이 학생한테 제가 그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지원 가능한 대학의 목표를 세워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수시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보다 우리 학생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아마 머릿속으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로 수능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선생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교과 전형이라고 했을 때 내신만 반영하면 좋겠지만 내신의 변별력이 내신을 관리하기 쉬운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최저 등급별로 그 대학을 간추렸어요. 그래서 2개 2등급 역시 홍익대죠. 그리고 2개 합 4.
근데 여기서 가로 안에 탐구 하나 이렇게 있는 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탐구 2과목이 아니라 탐구 1과목도 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 중에서 하나가 2가 나오고 탐구 하나 중에서 2가 나오면 2개 합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 영어만 2등급 나오는데 이 학생은 영어 1등급이 나오니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홍익대죠. 전 영역 3등급이면서 2개 평균 2등급, 영어 1등급과 나머지 3등급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2개 합 6은 탐구 1과목 해서 하는 게 대학이 되게 굉장히 많죠. 단국대 죽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높을수록 내신은 조금 낮아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 관리도 하지만 모의고사에서 그 정시로 가기 위한 그 준비가 아니라 수시로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 학교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미리 보냈던 그 상담서를 보니까요. 우리 학생이 수학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목표 등급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윤경 선생님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이 이제 내신은 1, 2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3등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화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책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단권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권 풀고 또 다시 그 책을 다시 사서 다시 풀고 그래서 외울 정도가 되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이제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미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문항은 좀 빼고 그 다음에 그 문항 빼고 한 2-3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도전해서 그 문항을 또 그 문항 그 비슷한 유형만 계속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차례차례로 이제 그 도전했을 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내신은 지금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좀 유지를 하면서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현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진로, 미래를 위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광고 PD 같은 경우나 영화 감독은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또 단순히 하나의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수학에 대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보면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문과적인, 이과적인 어떤 그런 양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습득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뭐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감독, 광고 PD가 꾸민 고3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문화 마케팅 전문가, 커뮤니케이터, 문화 관련 공기업 종사자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신문방송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입니다.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의 지도를 그려주신 추현진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준비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이번에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의 그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겠고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층 교육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양학원 입시부장이신 이서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미래 직업의 변화와 진로 선택, 또 2016학년도 대입 전략과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임건규 선생님께서 6월 모평 대비 영어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